글쓰기라는 거는 훈련이구나. 우리가 몸에 근육을 붙이는 어떤 연습이구나.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구나. 지난 영상에서 그 글쓰기 책 방학 때 열심히 저희 아이들도 탈무드를 하고 있는데 글쓰기에 대한 고민은 사실 오래됐어요. 근데 이제 뭔가 손에 잡히듯이 좀 정리가 되면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글쓰기가 어른들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이슈고 아이들은 더 어렵고, 그래서 어른인 나부터도 글쓰기를 좀 쉽게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정말 초등학교 6년 동안 탄탄하게 잡아 놓는다면 얘 평생에 진짜 무기 하나를 탁 이렇게 던져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글쓰기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하는 사람도 또 굉장히 각광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영역에서 사실 글쓰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쓰기 완전 정복이라는 이름으로 특집편으로 몇 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제가 그 글쓰기 대가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책을 제가 사서 읽어보고, 최근에는 또 이제 그 김미영 TV에서 사실 나와가지고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고 사실 샀는데 인터뷰 내용보다 책이 훨씬 좋았어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잘 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세 분의 그 이야기들을 좀 꼼꼼히 이제 책을 통해서도 보고 인터뷰나 아니면 영상 통해서도 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나누려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살짝 긴 영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확신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처음 소개해 드릴 분은 그 책을 무려 90여 권을, 90권 정도에 쓰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의 강의를 직접 그러니까 현강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유영만 교수라고, 지금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쪽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교수로도 유명하지만 저자로 엄청 유명해요. 90권을 쓰셨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이랬대요. 너는 월간 지내냐? 이러면서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달달이 나오는 책도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글쓰기가 몸에 밴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글쓰기는 오직 써야만 향상이 되고, 쓰다 보면 자꾸 연상이 돼서 글이 처음엔 짧았다가 자꾸 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의지를 써서 반복해야 되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약간 글을 좀 잘 쓰고 싶다 이런 열망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근데 글쓰기가 누구한테나 처음 시작이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누구나 책은 읽을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과정이 사실 글쓰기인 거예요. 글쓰기가 생각을 잘 정리하고, 일단 먼저 뭔가를 보거나 관찰을 해야겠죠. 그게 책이든 뭐든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본인 생각을 잘 정리하고 그걸 이제 글로 써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영만 교수님의 인터뷰를 듣고 책을 보고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분은 글쓰기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그게 습관이 돼서 사랑하게 됐는지, 아니면 정말 이제 밥 먹듯이 너무 오래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머릿속에 글쓰기가 뭔지가 체계가 완전히 잡히신 분. 그래서 되게 도움이 됐고, 인터뷰도 찾아보시면 세바시 같은 데 있거든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이제 소개를 해드릴 책은, 사실은 이 책에서 저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정치색이 없어서 모르는데, 이 유시민 씨가 글쓰기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분 책을 사서 읽게 됐는데 저는 사실 좋았어요. 그리고 세 가지의 인사이트가 저는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제가 글쓰기가 저도 역시 왜 어렵지? 라고 계속 생각했던 이유가 있는데, 이게 문학적인 글쓰기가 있고 논리적인 글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학적 글쓰기는 말이에요, 재능이라고 했어요. 근데 100%는 아니겠지만 재능이 상당히 있다.
이 유시민 작가 역시 본인이 문학적 글쓰기를 잘할 자신은 좀 없는 것 같다. 근데 어느 경지에 올라서면 문학적 글쓰기도 잘 되겠지라고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재능이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논리적 글쓰기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글쓰기를 할 때 뭘 하고 싶은 거죠? 논리적 글쓰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논리적 글쓰기에 아이들 같으면 독서록, 일기, 아니면 중학교 가서 이제 레포트 같은 거 쓰잖아요. 자유학년제 때 보고서, 자소서,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훈련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좀 희망적이지 않나요? 저도 사실 문학적 글쓰기를 잘 쓰려고 내가 무슨 시인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논리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글을 잘 쓰고 싶은 욕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우리는 논리적 글쓰기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부담을 안 가져도 돼. 훈련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글쓰기를 잘할 수 있느냐? 그거의 핵심이 요약 발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약 발췌를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아이들이 글이나 책을 읽고 그 핵심 요약을 정리하는 거. 아이들 독해 문제집을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예요? 주제 찾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거, 독해력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발췌를 하는데 이 발췌 훈련을 먼저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좀 접근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버클리대 교육대학원의 학장인 데이비드 피어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서와 글쓰기는 결국은 읽은 것에 대한 요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 요약이 단순하게 그 언어, 이제 말하자면 우리 쪽으로는 국어가 되겠죠? 국어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다. 과학, 사회, 심지어 수학까지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요약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아이들한테 이걸 시켜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특히 여기서 요약을 할 때는 혼자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하고 같이 내용을 바꿔보거나 얘기해보면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지? 만약에 뭐 남매거나 자매면 둘이 같이 같은 책을 읽고 해보게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하나다. 그러면은 한 책을 읽고 엄마랑 같이 해본다거나. 요약은 처음에 엄청 많은 내용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페이지 정도 읽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핵심적인 너는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그 내용을 우리가 필사는 많이 나왔었잖아요. 똑같이 보고 뺏기는 거라면 요약은 그 중에서 중심되는 내용들을 적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논리적 글쓰기의 핵심이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는 논리적 글쓰기를 잘 쓰고 싶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의 핵심은 첫 번째는 분명한 주제, 두 번째는 그 필요한 사실과 중요한 정보를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사실과 정보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거. 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데 그런 거야? 라고 머리에 염두에 두면 글쓰기가 조금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편에서 이제 좀 자세하게 학년별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이 책에서 얘기를 했던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이 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논리적 글쓰기를 우리는 쓴다. 그리고 요약 발췌 훈련을 시작한다. 그리고 세 번째, 논리적 글쓰기의 핵심에 맞춰서 글을 써간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제가 그냥 완전히 압축해서 엑기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살짝 현혹돼서 샀는데 잘 샀다 이러면서 되게 좋았어요. 이분이 뭐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대통령 글쓰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글은 잘 쓰는데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제 그 이전에 제가 스토리를 좀 찾아보니까 김우중 회장부터 시작해서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문을 쓴 분이거든요. 근데 연설문은 아시겠지만 바로 막 당장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훈련이 되지 않으면 바로바로 나오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이 책 제목처럼 말하듯이 쓰면 된다는 거예요. 글처럼 내가 말하는 거랑 다르게 쓰려고 그러니까 잘 안 써지는 거죠. 그래서 말하듯이 써라. 그리고 특히 그 두 책에 다 나와 있던 건데 말로 어떤 내용을 읽어봤을 때 어색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좋지 않은 글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분이 강조한 것 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같이 접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역시 있었는데 되게 많은 내용 중에서 세 가지를 역시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어떻게 하는 습관을 기르지? 하다가 저희는 냉장고에 뭐 아이가 할 얘기가 있으면 엄마한테 거기다 붙여놓거든요. 그리고 혼나잖아요. 그럼 반성문을 써요. 글을 쓰게 하거든요. 말로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말로 뭘 잘못했어? 이러면 제가요 어쩌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뭘 잘못했는데 글로 써와 이러면은 글로 써와요. 너무 웃긴 게 딸은 구구절절 써오는데 아들은 두 줄을 탁 쓰고 두 줄을 계속 반복적으로 써놔요. 최근에 엄마 제가 이렇게 해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이유를 탁 적더니 그 뒤에 이제 한 장을 채워오라 하니까 너무 웃겼어. 근데 메모하는 습관을 갖는 거? 그래서 그걸 집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엄마 뭐 제가 오늘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떻게 나갔다 올게요 하면 포스트잇에 붙여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잇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네 문장 글쓰기도 얘기했지만 좀 짧은 문장을 자주 써보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그 두 번째는 글쓰기가 외로운 과정이라서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대요. 좀 와닿았어요. 저 사실 글 쓰면서 요즘에 글 쓰는 걸 이렇게 온라인으로 뭔가 그때 얘기 드린 것처럼 작가로 등록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외로운 거야. 슬프고 누가 봐준 사람이 없잖아요, 당장은. 근데 글쓰기가 어렵고 겁이 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또는 우리한테도 스스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채널에 와서 댓글 쓰시잖아요. 댓글 처음에 정말 조금밖에 안 쓰셨거든요. 요즘에 댓글 보고 제가 감동받을 때가 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잘 쓰세요. 글 잘 쓰는 분이 이렇게 많나 싶을 정도로 잘 쓰는데 그게 점점 훈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의 글을 보고 좋아요를 눌러주거나 아니면 또 답글을 달아주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또 글 쓰는데 그 댓글로도 굉장히 글쓰기 실력이 늘어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칭찬을 해주라. 아이도 마찬가지.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그 일이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에게 글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질문의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이한테 왜 그렇지? 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이 스스로도 글을 쓰기 전에 어떤 대상을 관찰하는 거죠. 최근에 아이가 매미를 되게 열심히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엄마 오늘은 일기 쓸 주제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매미 써봐. 매미 오늘 잡았는데 매미가 어때? 했더니 관찰 일기처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매미도 생긴 게 다 다르더라고요. 저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되게 막 조금 그 장군처럼 생긴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긴 매미가 있었는데 아이가 얘는 대장인가 보다 뭐 갑옷을 입고 있네 뭐 어쩌고 이렇게 글을 막 써놨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대상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관찰하는 행위. 그래서 내가 엄마에 대해서 뭐 글을 지어보세요 하면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잖아요. 관찰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대상을 잘 관찰하고 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는 거, 애정을 갖고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한 내용들을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막 넘쳐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그때 마인드맵 같은 거 있죠. 스토리 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그때 저희는 보드를 갖고 있거든요. 집에 뭐 5,000원인지 이렇게 주고 산 보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매미를 쓰고 싶으면 매미는 여름 그리고 뭐 매미는 어떻다 이렇게 쓰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가 거기에 쓸 때 매미는 불쌍하다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불쌍해? 그러니까 엄마 매미는 땅에서 7년간 있다가 나오면 2주밖에 못 산대. 너무 불쌍해. 이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나가는데 대상을 굉장히 자세히 관찰한 거잖아요. 찾아보고. 그래서 왜라고 항상 질문하라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우리가 맨날 물어볼 수도 있지만 글을 쓰는 사람이 아이가 되겠죠? 아이가 계속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도 좋았어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와 사실 이제 엄마도 저희가 책을 읽어주다 보면 아이 책을 많이 읽잖아요. 같은 책을 읽고 그리고 그거를 아까 그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요약을 해서 발췌를 해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좀 메모도 하고 약간 질문 같은 거를 던지면서 그 얘기거리들을 이렇게 스토리맵으로 아니면 마인드맵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글을 쓰게 하는 거. 막연하게 글을 쓰라 그러면 저도 하얀 종이에 뭐부터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약하는 과정이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책을 항상 보고 나면 독서록은 감상문으로 보통 쓰잖아요.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을 때는 그냥 요약을 일단 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영명 교수와 유시민 작가와 강원국 작가님의 이 세 분의 이야기를 꼼꼼하게 들어보고 읽어보고 이 책도 굉장히 정독을 해서 보면서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글쓰기라는 거는 훈련이구나. 우리가 몸에 근육을 붙이는 어떤 연습이구나.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무조건 많이 써보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큰 결론, 공통된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요즘에 찾아보고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잘 썼을 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글 잘 쓰는 아이로 컸을 때 얼마나 큰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거를 선진국인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정리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쓰기가 힘든 분들,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쭉 따라와 보시면, 내가 지금 뭐 5학년이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3학년이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을 좀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가 그 해답을 찾고 싶어서 시작이 된 일인데 같이 얻어가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